그것처럼 꽂혀있는 제곱을 하나씩 뺍니다. 아 진짜? 어쩜 좋아. 그럼 어떡해. 이거는 완전 그냥.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여기 랩장님 혹시 항성님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차이나 신대로? 뭐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도요. 차이나 신드롬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뭐 중국에 뭐가 났나?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뭐 이거 뭐야 또 뭐 아시아에서 뭐 문제 생겼다고 뭐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아시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이거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일종의 그냥 상상입니다. 네. 이렇게 핵 연료가 녹아내려서 네. 다중의 방벽을 다 뚫고 나와서 얘가 지구를 뚫고 중국까지 넘어간다. 아. 요 개념이 이제 차이나 신드롬의 개념입니다. 일종의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왔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영화화하기도 했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1979년 3월 16일 날 영화로 개봉을 합니다. 자 근데 진짜 불행히도 보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1970년 동년 3월 28일 날 쓰리마일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 사고가 납니다. 아. 근데 이 사고가 그 차이나 신드롬에서 얘기했던 그 핵연료가 부분적으로 녹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네, 이때만 해도 이제 미국의 그 과학기술력의 그 신뢰도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SF 소설에서나 나올 영화 속에서 나올 일이 진짜 우리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고? 라는 이제 그 충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원자력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카터 대통령도 와서 뭐 문제가 뭐였는지 막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유명하죠. 쓰리마일이라고 사실은 네.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났던 사고. 네,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아니고 이제 TMI. 네. 줄여서 쓰리마일 아일랜드를 줄여서 TMI라고 그럽니다. 네. 네. 자,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우선은 긴급 정지는 성공을 했는데 네. 잔열 제거와 냉각수 주입에 실패하면서 이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저기 가운데 1번에 보시면 복수기라고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 고온 고압의 증기가 이제 터빈을 돌리고 남은 이제 증기를 다시 물로 복구시켜주는 장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수질을 정화를 해야 되니까 필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거기 이물질 제거를 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유지보수하는 인력이 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복수기 펌프가 꺼져 버립니다. 그 물이 안 들어와. 그럼 물이 안 들어가죠.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주급수 펌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도 같이 꺼지는 거예요.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저 주급수 펌프가 꺼지는 상황을 대비를 해서 보조급수 펌프라는 걸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냉각수 주입장, 그 네네. 잔열 제거 설비를. 근데 이 유지보수할 때 그게 작동되면 안 되니까 유지보수하는 그 전에 밸브를 잠궈놨어요. 아. 이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좀 편하게 하려고 이제 그 밸브를 잠가 놓으니까 이제 잔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파란색에서 냉각이 안 되니까 이 빨간색 쪽에서 열이 점점 쌓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은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서 팽창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압력이 막 올라가요. 자, 그러면 우리 압력밥솥에서 압력이 올라가면 이렇게 압력 빼주는 추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이 빼줘야 칙 하고 하는 거. 나와요. 그렇죠. 맞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경수로에도 있었습니다. 저 네. 안전밸브는 2번으로 표시된 저희 네. 안전밸브가 있었는데 그래서 걔가 실제로 작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증기를 잘 원활하게 배출을 하고 자 충분히 압력을 떨어뜨렸으니까 얘가 딱 닫혀야 되는데 조금 덜 닫혔어요. 또 덜 다쳤어. 예, 이 덜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증기가 폴폴폴 빠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 루프에 있던 물들이 조금씩 빠지니까 이 수위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물이 다 날아가는구나. 네. 근데 이 물이 날아가는 걸 대비를 해서 냉각수 주입 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장치가 잘 작동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운전원은 이 빨간색 루프를 물로 채우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터 솔리드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물이 이제 팽창하고 수축하고 하니까 이 가압기 위쪽에 이렇게 증기 공간을 만들어서 걔가 이렇게 스프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완충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걸 남겨놔야 된다고 교육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 운전원은 안전밸브 잘 닫혔고 얘가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게 점점 차가지고 이 워터 솔리가 되겠다. 이거 위험하겠는데 해서 꺼버립니다. 아 진짜? 예. 이게 막 되게 겹치고 엄청 겹치고 겹치고 겹친 거예요. 오해가 어. 겹치고 겹치면서 와, 모든 게 이거는 겹쳤어. 이 최악의 이제 사고의 상황을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흐릅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운전이 판단을 해요. 이건 뭔가 진짜 잘못됐다. 어.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밸브 잠겨 있었네. 자, 빨리 밸브 열어. 그래서 보조급수 밸브 열어서 보조급수 펌프 막 돌리고. 자, 이거 냉각수도 점점 없어진 것 같아. 그럼 빨리 냉각수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켜가지고 사고를 종료를 시켜요. 근데 그 1시간의 기간 동안 이제 냉각제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노심이 조금 노출이 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녹은 거죠. 아. 실제로 그 이제 녹은 그림을 저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저 압력 용기 안에 이제 포집이 된 상태로 사고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 갇혀 있구나. 네, 다 갇혀 있는 상태로 종료는 됐어요. 근데 아. 이제 어쨌든 저렇게 해결료가 녹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나마 대처를 진짜 그나마 대처라도 하기는 했네요. 그렇죠. 네. 네. 다행이다. 아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통령이 갈 수가 있었구나. 안전하니까. 일단 맞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환경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좀 미미하도록 이제 사고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오중 용기 막 그렇게 아까 가둬놓아야 되는 거야 진짜. 네. 자, 그래서 이제 원자력 산업계가 이제 발칵 뒤집힙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제 미국의 규제기관이 자, 이런 TMI 2호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운전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신규 건설을 하려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에 후속 조치를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이 후속 조치를 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두 회사의 노형을 이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TMI 2호기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후속 조치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TMI 2호기는 실제 그 사고가 난 이후에 한 번도 가동이 되지 않았고요. 그 옆에 있는 1호기는 2019년까지 가동이 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정지를 하고 이제 해체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안 쓴 게 티가 난다. 안 쓰긴 하죠. 왼쪽에. 그렇죠. 진짜 어쩜 그렇게 안 썼다고 티가 나냐? 그러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또 다른 이제 사고가 아. 체르노빌 사고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압 경수형 원자로는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원자로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 체르노빌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좀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체르노빌 발전소는 사실은 전력 생산용이 아니고 플루토늄 생산용을 개조한 발전소입니다. 그렇죠. 개조를 한 애초에, 거예요. 네. 애초에 목적이 전력 생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조를 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안쪽을 좀 뜯어보면요. 자, 왼쪽 그림이 바로 그 이렇게 원자로 상부의 모습이고요. 저 네. 오른쪽은 이제 3D로 본 모습입니다. 저 여기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 그라파이트 리액터 코라고 써져 있죠. 그라파이트가 흑연이거든요. 네네네. 아, 네. 자, 아까 흑연 얘기했잖아요. 네, 네. 자, 얘는 T 원자로입니다. 그 서멀 리액터로 설계가 된 거고요. 이걸 통해서도 이 원자로가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 원자로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사고가 났냐? 자, 모든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부분적인 컴포넌트 기기들은 전기를 좀 써야죠.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밖에서 이제 전기를 받아서 써서 더 많은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소인데 네. 네. 이 전기가 나가는 정전 사고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기계가 계속 작동하려면 전기가 끊기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만일 전기가 끊기더라도 안전함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 비상 디젤 발전기라는 걸 다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워낙 등치가 크니까 전격 출력을 내기까지 한 1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럼 이제 전기가 끊기고 제가 정상 출력까지 도달하는데 1분이 걸리니까 그 1분의 간격을 뭔가가 메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어떻게 메울까? 그 이 체르노빌 발전 설계한 사람들은 이 터빈의 회전 관성, 그러니까 회전을 하려고 하는 그 관성력을 계속 1분 정도 유지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 1분의 간격을 메우고 그 다음부터는 발전기가 할 수 있으니까 사고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 있죠. 왜 배 가다가 시동을 꺼도 프로펠러가 계속 네,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상태로 이제 전기를 내겠다. 왜냐면 일단은 꺼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가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전기를 만들어내겠다. 그건 거죠. 그렇죠. 그게 그 1분 개념입니다. 동안 만들어내겠다. 네. 어. 근데 사실 이 실험을 3번을 했는데 3번을 다 실패를 했었어요. 아. 그리고 이 실험은 원래 발전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 당시 소련이다 보니까 이제 결과주가 중요하니까 될 거야 하고 그냥 먼저 상업 운전을 돌이킨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짬짬이 이 실험을 이제 계속 하는 거구나. 하려고 하는 거죠. 저녁이나 이럴 때. 자, 그러면서 이제 4번째 실험을 할 때 사고가 나는 건데, 자, 우선 여기서부터 이제 말도 안 되는 계속 사고 상황인 거예요. 네. 자, 우선은 저 가운데 있는 시험 감독관이 이제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돌렸으니까 훈장도 받고 막 발전소장 승진도 뭐 예정되어 있고 뭐 탄탄대로였어요. 이제 네. 요 실험만 성공하면 이제 끝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빨리 성공했다는 결과물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네. 자 이제 계속 3번 실패하고 하니까 4번째는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낮에 실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이제 소련 그 정부 쪽에서 전기 낮에를 좀 만들어주고 밤에 실험을 해라. 네. 그래서 대뜸 야간조가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야간조는 실험을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출근을 했는데 너 갑자기 이제 실험한대. 실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어머나. 그래서 실험 절차서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막 빨간 줄 막 그어져 있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선은 저 안경 쓰신 분이 그래도 조금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저 분을 믿고 그래도 해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실험에 돌입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발전소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 감독관이 자, 저 안전장치들 다 우선 꺼. 어머나. 자, 왜냐면 저게 돌아가면은 이제 실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 우선 끄고 자, 그렇게 껐던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자, 우리는 저 아까 도끼 스크램 우리는 그거 있으니까 비상시 그거 누르면 돼. 그거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저 원자로 내부 이렇게 저녁에 이제 운전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력을 좀 내리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 안에서는 이 제논이라는 놈이 쌓이고 있었어요. 아까 제논이 붕소와 카드뮴 같이 중성자를 잡아먹는 그렇죠, 녀석이거든요. 걔네들이 막 이렇게 축적이 되니까 원래는 낮은 출력으로 한 10%나 이 정도 출력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거의 꺼지다시피 내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 중성자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먹어버리니까. 어머 어쩜 좋아. 지금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그래서 이 시험 감독관이 에이, 빨리 실험 시작해야 되는데 뭐 바보 같은 놈들 왜 뭐 원자로를 꺼버렸냐 그랬더니 이 안경에서 이거 우리가 끈 게 아니고 이거 제논 때문인 것 같다. 이거 빨리 이거 실험 중단해야 된다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무슨 소리야? 빨리 끝내가지고 성공했다는 거 보고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빨리 다시 출력 올려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카드뮴 봉 뺐잖아요. 제어봉 그것처럼 꽂혀 있는 제어봉을 하나씩 뺍니다. 아 진짜? 어머 어쩜 좋아. 그럼 어떡해. 이거는 완전 그냥.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옛날 일인데 왜 상상만으로도 지금 진짜 소름 돋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와.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를 이 감독관이 만들어내면서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와. 자, 그래서 이 운전원 안경 끼신 분이 계속 이거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너 뭐 잘리고 싶어 막 이러면서 뭐 빨리 맞아, 하는 대로 맞아.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워요. 잘리면은 봤어요, 이 영화? 목숨은 살잖아. 이 영화 난못 봤어요. 영화 그러면은 1편에서부터 이 얘기가 다 나오는데 진짜 그 장면 자체가 이제 이 원리를 알잖아요. 지금 들어서 알잖아요. 이 원리를 알면은 모든 맞아요. 순간의 명령들이 네. 다 공포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제논이라는 녀석은 한 10시간까지밖에 못 살아요. 반감기가 1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0시간 지나면은 얘들이 다른 이제 붕괴가 돼서 다른 물질로 되는데 한 10시간 정도가 되고 이 제어봉을 빼내니까 막 중성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논이 그 중성자를 먹고 다른 걸로 막 변하니까 이 제논의 수가 급감을 합니다. 갑자기 또 갑자기 막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 거예요. 잡아먹던 놈들이. 근데 제어봉도 다 뺐고 제논도 줄어드니까 이게 막 중성자가 막 급증을 하면서 출력이 예상치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엄청 작았는데 작으니까 뽑은 거야. 근데 이제는 막 폭발을 하는 거지. 거죠. 어머 어떡해. 이거 막 거의 그 다이너마이트 하나씩 불 붙이는 거. 약간 그런 맞아요. 거지, 그렇지.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안경 끼신 분이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스크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때 폭발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왜 스크린 버튼을 눌렀는데 왜 터지지? 그치. 자, 그러게. 그 생각을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큰 제어봉 설계의 결함이 있었어요. 이 제어봉은 원래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로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개조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어봉 아래쪽에 저 그라파이트라는 걸 디스플레이서로 만들어 놔요. 이렇게 네. 공간을 이렇게 채우는 걸로. 채우는 거죠. 자, 이렇게 중성자 흡수가 딱 모심에 위치하도록 그라파이트로 저걸 이제 만들어 놨는데 아랫부분을 자, 아까 다 빼놨잖아요. 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빼놓은 상태 중성자를 막 고속 중성자 많은 상태에서 자, 그라파이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라파이트는 아까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만드는 녀석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네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고속 중성자인 놈들이 속도가 속도가 확 줄어들면서 열 중성자가 되고 걔네들이 핵분열 연쇄범을 막 일으키면서 국부적으로 온도가 급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온도가 막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막 물이 기포가 생기고 하니까 이게 빨리 흡수하는 물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고착돼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물이 끓으니까. 그러면서 그 해결료가 이제 녹고 그 녹으면서 이제 수소가 발생을 하면서 그 수소가 고온이랑 만나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장치를 다 끄고 그런 뭐 설계 결함과 그런
시험 감독관의 그런 고집 막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건데 와. 그쵸. 오늘 사실 어떻게 제대로 원인이 된 건지를 되게 잘 설명을 해줘서 영화를 봐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오늘 진짜 다 이해하신 분들이 많아지시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폭발로 인해 저렇게 건물이 다 날아가는 거죠. 이제 RBNK라는 이제 체르노빌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을 개조를 한 플랜트다 보니까 그냥 위에 천장도 그냥 빗물만 막을 정도의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내부 폭발이나 이런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폭발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은 이제 저기를 이제 다 저렇게 강철 돔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막 겹겹의 진짜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났던 사고인데 어쨌든 그러면은 아까 다 망가졌던 경락 건물의 이제 방호 능력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의 이 경락 건물의 방호 능력 이거를 진짜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가압경수로에서 이제 시공이 되고 있는 이제 원형 돔 형태의 이제 경락 건물인데요. 저희 오른쪽 그림 보이시면 작업자 제일 안쪽으로 철판, 두꺼운 철판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 수 센티미터의 철판에다가 그 밖에다는 철근 콘크리트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철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제 두껍게 1.2m 두께의 경락 건물을 이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와, 진짜 빡세게 짓는구나.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빡세게 지어봤자 얼마나 튼튼할 거야. 이렇게 의구심을 또 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 그럼 우리 실험해보자. 하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네, 요거는 이제 팬텀4라는 전투기예요. 이 전투기를 아까 얘기했던 경락 건물 그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놓은 경락 건물에다가 충돌시켜 보는 거죠. 우와! 우와, 막아 이걸? 자, 얼마나 외부 폭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를 하려고 실제 전투기 운항 속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철근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충돌을 시키는 겁니다. 우와. 진짜 실험 화끈하게 하네, 진짜. 미국에 있는 이제 샌디아 내셔널 랩에서 이제 실험을 했고요. 네. 네, 그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자, 저 콘크리트 벽에서 그 전투기는 다 사라졌고요. 뭐 산산조각이나 사라졌고 콘크리트 와. 벽은 이제 수센치 정도의 이제 흠집만 남은 상태에서 경락 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방호 능력이 있다라고 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영화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건물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저거 별로 안 튼튼한 거 아니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항공기를 갖다가 들이받아도 그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그냥 진짜 철판. 보여주는 거네, 와. 네, 진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신한울 125기인데 125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그 내벽에 철판을 씌운 그런 구조물을 1.2m 두께로 확보를 하고 있고 네. 이런 항공기 충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또 한 번의 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제 네. 2011년 사실 요때 2011년 저 제대하고 첫 복학했을 때였거든요. 아, 네. 이제 그때 갑자기 일본에 사고가 났다 해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고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원자로 부지에는 총 6개의 호기가 있었는데 5번, 6번은 해결료를 장전하기 전이었고요. 네. 이제 해결료를 장전했던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제 수속 폭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이게 왜 수속 폭발이 일어났냐 좀 따져보면 네, 여기 오른쪽 아래처럼 네. 쓰나미라고 하는 해일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발전소로. 그렇죠. 네네. 예, 발전소로 밀려 들어오니까 이 발전소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이 지하에 매설해 놓은 설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설비들이 이제 이 해수에 잠기는 겁니다. 해일에. 네. 네. 해일에 잠기는 건데 이 지하에 있던 설비 중에 하나가 저기 1번에 표시되어 있는 비상 디젤 발전기입니다. 아, 그 전력을 공급해야 공급해주는 되는. 비상시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네. 아까 그 체르노빌에서도 그 발전기 네. 키려고 했던 그 네. 발전기가 저 터빈 건물 지하에 지하에 있었어요. 있었던. 네. 근데 저보다 높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저걸 침수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후쿠시마 발전소는 그 지진이 났을 때는 긴급 정지, 아까 도끼로 이렇게 네네. 내서 그 스크램하는 그 긴급 정지는 성공을 했어요. 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건 이제 잔열이랑 냉각수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건데 네. 그 잔열을 제거하고 냉각수를 주입하는 게 비상 디젤 발전기에서 전기를 받아서 펌프가 해주는 거였거든요. 네. 네네. 근데 저 비상 디젤 발전기가 꺼져버리니까 펌프도 못 돌리고 그 펌프를 못 돌리니까 잔열 제거도 안 되고 냉각수 주입도 안 되니까
거기서 열이 이제 바- 열이 열이 계속 쌓이는 쌓이면서 수소가 발생하고 또 우리나라는 그 안에 이렇게 수소 제거 설비가 있는데 또 그 설비도 없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수소 폭발이 뻥 하게 되면서 이제 건물이 터지게 되는 와. 이제 상황이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저 긴급 정지는 어디든 성공을 해. 성공을 네. 하는 거 어느 정도 같아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였는데 이제 결국엔 잔열 제거와 저 냉각수 주입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저 뒤에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왜냐면은 계속 이미 열을 발생시키고 있었으니까 그 열은 멈추면은 그 열이 갑자기 열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인위적으로.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뭐 방파제도 높게 올리고 네. 뭐 외부의 발전 차량도 이제 할 수 있게끔 또 다중에 또 이렇게 비상 대응 체계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은 뭐 지금 발전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발전소는 이런 안전 장치들이 전기를 먹으니까 이 전기에 대한 의존성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라는 그렇지, 질문을 사실은.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기가 없어도 작동하는 안전장치는 없는 거야?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그쵸. 거죠. 전기를 먹지 않는 안전장치만 있으면 이거 디젤 발전 이런 거 없어도 안전하게 원자로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 실제로 있습니다. 1990년에 이제 미국에서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바로 패시브 세이프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세이프티 시스템은 안전장치고 이제 앞에 패시브가 붙었잖아요. 네. 네네.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수동 혹은 뭐 피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패시브가 갖는 의미가 뭔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아, 요 아시죠? 많은 스타크래프트. 이제 이게 뭐 EMP 날리는 건가요? EMP 날린 거 맞습니다. 아, 예, 맞죠? 맞아요. EMP 날린 거 맞습니다. 오. 자, 그 EMP 날리는 게 액티브 스킬인 거예요. 우리 저걸 클릭해줘야 그렇죠. 그쵸? EMP를 날리잖아. 그렇죠. 네. 사용자 플레이어가 원하는 시점에 어떤 대상을 클릭을 해야 저 액티브 스킬이 발동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화가 없으면 저걸 하고 싶어도 발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면 저 액티브 스킬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발전소도 저 전기가 없으면 저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을 구동을 시킬 수가 없는 야, 거예요. 비유가 기가 막히네. 자, 근데 이 사이언스 베슬이라는 이 유닛은 저 가운데 보시면은 디텍터라는 패시브 스킬을 갖고 있어요. 이 패시브 스킬은 뭐냐면 만화 소비를 하지 않아요. 원래 그냥 있는 원래 기능이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얘가 있어. 그냥 갖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이제 기술인 거예요. 그냥 만화 소비가 없더라도 그 기능을 발현을 시키는 걸 우리는 패시브 스킬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개념처럼 전기가 필요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더라도 안전한 장치를 구동시킬 수 있는 걸 우리는 패시브 세이프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와, 민속놀이를 설명해 주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원자력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 좀 약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요즘에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근데 전기가 없는 오지 캠핑 같은 데 가시면 우리 물 필요할 때 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이 쓰는 방법이 저렇게 왼쪽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워터저그 같은 데 물을 저장해서 좀 높은 곳에 딱 매달아 놓고 내가 원할 때 밸브만 살짝 열어서 물 받고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전기가 없어도 이렇게 물을 내가 원할 때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이 냉각수를 위치 에너지로 딱 저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 저 위에다가. 위에다가. 어. 저 댐이나 저게 이렇게 물탱크 탑처럼 제일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 원자로보다 높은 곳에다가 이게 물탱크를 딱 위치시켜 놓고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저 밸브만 살짝 딱 열어주면 전기가 없어도 이렇게 술술술 쭉 나오는 거 중력 들어가는 때문에. 거예요. 중력 때문에 들어가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물을 집어넣는데 펌프가 필요 없고 전기가 필요 없는 개념인 겁니다. 그렇죠. 손으로 돌리면 돼. 맞아요. 그 돌리기 한 번 돌려주만 주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시스템인데? 엄청 간단하죠. 네. 자, 이런 것처럼 또 한 가지 이제 패시브 세이프티 시스템이 있는데, 자, 우리 한 번쯤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 대류라고 하는데, 자, 저런 것처럼 자, 왼쪽 아래는 촛불로 이렇게 열을 이렇게 가하고 가하고 있구나.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뜨거워졌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애들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차가워진 애가 다시 열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또 걔네들이 다시 차가워지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시계 방향의 순환 구조가 생기는 건데 요게 전기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 자, 그런 것처럼 이걸 원자로에 적용을 해보면 원자로는 잔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뜨거워지니까 이 뜨거워진 물을 위로 보내고 그 물을 차가워지게 하는 장치를 거쳐서 차갑게 만들면 얘가 다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지. 내려오고 어, 그럼 그러니까- 얘가 다시
그러네. 뜨거워지고 다시 차가워지고. 야, 그러니까 충분히 차가워지면 이제 저건 안 해도 그렇죠.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진짜 오. 자연 순환 냉각. 우와. 전기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개꿀이네. 와, 이거 가성비가 난리 났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패시브 세이프티 시스템, 자 전기를 안 먹으니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그럼 왜 어디에 쓰는 거야?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목적을 보면 자 이제 이런 토네이도나 지진이나 해일처럼 이렇게 발전소를 덮치게 되면 발전소는 전기도 끊기고 다 끊기니까. 네. 자 이 발전소가 이런 재해 때문에 다 전기가 끊기고 고립되더라도 얘는 적어도 72시간 정도는 안전하게 정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패시브 세이프티 시스템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그렇죠. 72시간 동안 외부에서 뭔가 조치를 준비를 해서 갈 수 있고 그 동안만 이 발전소가 사고가 나지 않고 잘 안전한 상태를 유지만 해주면 그 72시간 뒤에는 회복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은 전기도 필요 없고 어떤 외부의 자원도 필요 없는 그러면서도 사고 상태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이 패시브 세이프티 시스템의 목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여러 가지 지금 안전 시스템도 알고 네. 자 했잖아요. 자 네.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원자력은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안전성 평가를 하길래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부심을 갖느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